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한국 방위산업 K방산이 수출 역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산 수출이 1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연초에도 굵직한 방산 수주가 잇따르는 데다 그동안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방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정부가 세운 4대 방산국까지 가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K방산, 진격의 K방산 그렇습니다.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데 지난해 얼마나 우리가 수출 실적을 기록했나요? 지금 뭐 수출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뭐 신규 수주한 게 있는데요. 신규 수주. 예, 신규 수주라고 합니다. 신규 수주는 뭐 호주 레드백 그 장갑차라고 해서 장갑차, 장갑차 3조 원 규모 정도 했고요. 네.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라고 하는데 네. 러시아 전투기를 한 1조 2천억 정도 그 수주를 했습니다. 네. 어느 회사들입니까? 호주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FA-50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아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되겠습니다. 뭐 22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죠. 실제 그러니까 매출에서 좀 떨어졌는데 네. 폴란드 사업만 좀 잘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높았는데 폴란드의 또 정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추가 계획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라는 게 우리가 이제 1차 계약이 예,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추가 계약이 예. 있는데 2차 계약 규모가 한 30조 됩니다. 2차 계약 규모가 예, 훨씬 1차보다 훨씬 컸어요. 근데 지금 우리 K방산을 좀 지지하던 이제 그 정부가 총선에서 해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폴란드 정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상이 있는데 그것도 뭐 좀 조만간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가장 방산을 교환 그 폴란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걸 저지하는 다른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다. 폴란드에. 저지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정치상의 뭐 총선 과정 겹치면 그 뭐 도널드 투스크 총리 이제 신임 총리가 근데 야당이었을 때는 이제 뭐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죠. 왜 이렇게 과도하게 뭐 차관을 들이고 뭐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많이 사느냐 그 지적을 좀 공격 수단으로 썼죠. 공격 수단으로 썼다. 그러다 이제 집권을 하게 되니까. 그 지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보면 자기 부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좀 뭐 속뜻은 정확히 그건 아닌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복잡한 얘기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뭐 보니까 지금 이 무기 관련 회사들, 방위산업 주식들이 주가가 막 큰 폭으로 뛰던데 올해도 새로운 수주들이 막 지금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방산은 지금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중동, 특히 우크라이나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언제 끝날 기미도 없고, 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안보 불안 요소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후티 반군 아시잖아요. 중동 안보 불안. 홍해는 뭐 그러니까 안보 불안 요소가 더 커진 상황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기 구매가 좀 급등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 방산주가 좀 많이 좀 올랐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방산을 좀 육성하겠다면서 어제 많은 계획도 발표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해서 맞물려서 이제 방산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는 아주 좀 시원하게 시작했죠. 올해. 처음부터 LIG 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 지대공 요격 체계인데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거를 이제 4조 원대 수출로 좀 시작했고요. 4조 원대. 4조 수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의 지금 K9 자주포. 가 1조 원대 정도 수출이 될 예정이고요. 이 K9 자주포는 또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그다음에 이제 풍산이라는 또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 탄약하는 회사들이 지금 뭐 포탄 공급, 뭐 풍산뿐만 아니라 하나도 이제 포탄을 만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근데 그런 이제 포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나열한 무기들은 이제 뭐 우리가 그 뭐 효자 K방산을 좀 지나갔는데요. 그 효자 무기 체계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효자 무기 체계입니까? 하나하나 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네네. 용도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2.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아시죠? 지금 우리가 뭐 명품 자주포라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PG8 자주포하고 성능은 유사한데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가격이 싸고.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에서 수주에서 조금 밀리긴 하는데 네. 성능에 비해서는 거의 뭐 일부 나은 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독일. 네. 그리고 F-50 경공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훈련기 베이스로 개발이 됐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훈련기를 너무 이제 성능 좋은 걸 개발한 게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예. 게다가 운영 유지비도 싼 예. 전투기고요. 정투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나라의 명품 무기죠. 전공투. 예, 원래 예.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한 나라는 몇 개국이 되지 않는데 예. 지금 정투하고 레이더하고 이제 그 미사일 이제 발사대가 나오는데 예. 이 무기 체계가 지금 UAE하고 지금 사우디에 좀 수출됐고요. 올해 사우디에 4조 원대로 수출됐지만은 제가 오늘 지난 2월달에 사우디 방산전시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 사우디. 예. 가봤는데 앞으로도 10조 원대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10조 원대로. 예. 사우디는 그런 무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겠다. 훨씬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우디 방산전시회를 가봤는데 예. 방산전시회를 뭐 저도 영국도 가보고 그 뭐 동남아시아 쪽 가봤지만은 뭐 패트드 3 포대라든지 드론 탐지 요격 체계들이 전시장을 방어하고 있어요. 전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방산 전시장을 예. 방산 무기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후티가 공격할지 모르니까. 후티 반군이 공격을. 예, 후티 반군이 이제 탄도탄이나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 자체를 또 방어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뭐 2030년대 아시는 것 같이 뭐 리야드 엑스포를 개최하고 예. 뭐 빈살만이 완전히 사우디를 새로운 나라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안보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중동 예.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지대공 무기 체계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LIG 넥슨이 4조 원대 수준은 앞으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천궁2 그렇습니다. LIG 예. 넥슨의 네. 더 이 수주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 방산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뭐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습니까? 물론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전쟁이 일어나고 참 불행한 일이지만 안보 불안이 있을수록 이제 무기 수출은 잘 되는 그런 측면은 있을 텐데 우리 무기 특유의 장점이랄까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좀 약간 불행한 일이죠. 이제 전 세계적 안보 불안에서 이제 무기 수요가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무기 체계가 이제 폴란드에 좀 대규모로 수출되고 한 상황인데 실제로 뭐 유럽이나 나토 같은 경우는 냉전 이후에 그 군비를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군비 감축. 예.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뭐 보내준 무기들이 많이 좀 필요한데 실제로 보면 그동안 이제 나토가 이제 방산을 좀 약간 등한시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은행들이 투자도 안 하고 ESG 경영한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북한과의 안보 상황 때문에 생산 라인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생산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자체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좀 적경한 국가지 않습니까? 안보 불안이 상당히 큰데 빨리 무기가 필요한데 나토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독일이나 뭐 프랑스 무기 잘 안 만들어요? 지금 잘 만들죠. 잘 독일 뭐 만드는데. 100년 역사 넘잖아요. 무기 잘 만드는데 무기는 뭐냐면 생산 라인이 없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원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어 놓고 군비를 감춰가다 보니까 원래 생산량보다 훨씬 줄여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대가 엄청 뛰어버리죠. 가격이 비싸서 우리한테 경쟁력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중고도 막 팔았어요, 독일이. 그 결국은 이제 독일이 원래는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뭐 T계열 전차, 뭐 미그기 전투기 이런 것들을 T계열 전차나 이제 공사국에 사용하는 그 무기를 폴란드에 지원해주면 독일이 도와주겠다 했는데 실제 독일이 약속을 못 지켰죠. 도와줄 수가 없게 되면. 예. 그런 때문에 이제 폴란드가 급하게 한국에서 했고 우리가 좀 신속납기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안보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우리의 장점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이 방산 수출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제가 이제 생각들 말씀드리면은 좀 우리가 좀 착각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착각? 제가 좋은 착각인데 좀 제가 설명하면 영국 BAE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잘 모실 거예요. BAE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2주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그 회사는 뭐 해양, 뭐 지상 다 이제 우주까지 하는 회사예요. 작년도 수주 실적이 63조였습니다. 63조. 예, 오늘 제가 뭐 조조조 얘기해가지고 지금 상상할 때 돈만 얘기하는데 억 단위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하는데 63조였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습니다.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방산이 호황인 지금 시대예요. 그런 걸 시절입니다. 보여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도 당연히 큰데
매출 20조 또 너무 작죠. 그리고 올해 목표 뭐 26조로 했습니다. 올해 목표 26조인가요? 200억 불, 26조 예. 정도 되는데 저 방산 글로벌 회사의 그 강국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얼마 되지는 아직 않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로 보면 이런 호황을 이제 우리가 좀 잘 기회를 삼아서 무기 체계를 좀 더 다변화하고 성능을 좀 이제 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무기가 엄청나게 필요할 크고 겁니다. 더 예. 늘어날 여지가 많다. 지금 예, 예.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대전에서 대규모 물량전입니다. 아까 이제 폴란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 정부 출범 계기로 2차 무기 계약이 조금 위태위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 현재 오늘 이 순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2차 무기 계약. 지금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은 예, 지금 뭐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우리가 뭐 오해를 하시는데 1차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1차 2차 사업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사업 규모가 훨씬 커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1차 사업은 기준지상 한 180대, 200대 정도 되는데 네. 2차 사업 800대죠. 800대나 되고요. 훨씬 큽니다. 규모가. 예. 비교할 수 없죠. 30조 원 정도 규모 되니까요. 30조. 근데 이거는 그때 이 2차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수출은행에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예, 글쎄요. 그러니까 도널드 투스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약간 외교 결례인데 협상이 진행된 와중에서 아니 뭐 돈도 없는데 무슨 이게 2차 사업을 하냐 한국이. 너희 돈을 지원해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예. 그런 좀 지적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협상 중이잖아요. 그때 우리 당시에 보면 이제 정치권이 혼란스러워서 이게 법이 빨리 개정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게다가 도널드 투스크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친나토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하고 연대해서 우리가 1년 안에 러시아의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그 방산을 확대하겠다. 1년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까? 방사는 있잖아요. 생산 라인을 없애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걸 살리기에는 엄청 힘들어요. 기술자 뽑아야죠. 그리고 그걸 공장을 우크라이나에 짓는데요. 공장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공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을 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짓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협약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EU에서 지금 보면은 뭐 방산 기금 해가지고 방산업체들 지원하기 위해서 뭐 2조 원을 좀 그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EU에서요? 예,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근데 2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100조 이상 필요합니다. 돈이. 100조 이상? 예. 그러면 아까 네. 이제 우리가 수출입은행 지원이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좀 지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늘어났어요? 얼마나? 자본금이 한 10조 정도 늘어났죠. 10조 정도? 그러니까 1차 사업을 통해서 지금 10조는 다 써버렸어요. 이미 남은 돈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사업을 위해서 이제 10조 원 정도의 규모를 늘린 거예요. 자본금을. 예. 네. 그러니까 되는 건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 유럽이 지금 다 방사능 재원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의 이런 저는 차관 같은 것도 재정적인 문제도 저희가 도와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건 현지 생산 개념입니다. 아, 폴란드에서 현지 예, 생산한다? 1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도입 하지만 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품들을 가지고 그 폴란드에서 조립을 하는 현지 생산 개념이기 때문에 폴란드 방위 산업과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럽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폴란드에서 바로 수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생산하면 가격이 또 싸져요. 거기서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유해축공 헬기도 폴란드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폴란드 이제 투스 총리는 이제 친나토 성향이다 보니까 지금 뭐 반대는 많이 했지만 결국 재정적인 문제와 어째 폴란드 산업에 우리 K방산에 분명 긍정적 효과는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네.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의 어떤 좀 연관이 많이 되고 반드시 이렇게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자금 지원이 전제가 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여력이 좀 적은 나라들은 제가 차관, 뭐 이집트나라든지 국가적인 차관, 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뭐 국가 간의 차관이 좀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중국도 물론 하고요. 하고 있는데 뭐 중동 국가들은 필요가 없죠. 뭐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뭐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뭐 그 차관 개념이 아니고 뭐 절충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를 이제 판매를 하면 반대급부로 그다음에 뭐 사오는데 그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 무기 판매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좀 치열한 경쟁을 합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우디는 거의 중국하고 경쟁을 했는데 중국하고. 예, 일부 이거 밝히지 못한 무기체가 있어요. 뭡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업체에서 그 빼달라고 전화가 올 수 아니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 됩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런 무기인데 이제 중국과의 최근 경쟁에서 좀 이겼고요. 중국과 경쟁에서. 이겼고 실제로 사우디하고 경쟁을 이제 패트 3, 배터리 3. 미국의 패트 3도 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서 이제 전공투를 수출한 거죠, 사우디. 전공투를. 물론 그게 성능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 지난번 작년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민상말과 회담에서 우리 방산에 대해서 이미 타협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외교적 결실을 맺은 거죠. 지원으로 예. 해서 네네. 우리 지금 K방산 뭐 실적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이게 전망인데 우리가 폴란드 얘기 많이 했지만 좀 한쪽에 좀 치우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수출 시장 다변화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있죠. 지금 너무 이제 폴란드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이라고 해서 지금 국민들도 물론 뭐 뿌듯하시지만은 네. 너무 이제 유럽 쪽에 좀 수요가 있고 지금은 올해는 괜찮습니다. 올해는 괜찮지만은 지금 유럽이 연합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 수출에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소 다가올 거예요. 언젠가는. 유럽이 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유럽이 지금 뭐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예. 하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 K9 자주포나 K2 전차로 좀 너무 치우쳐 있는데 이걸 좀 다변할 필요는 있어요. 무기를 좀 다변화하고. 그리고 제가 사우디 방산 전시회를 가봤지만은 이게 무기나 로봇, 첨단 산업이 좀 중심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LG 넥슨이 미국의 연말에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깜짝 알려지니까 LG 주식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모습을 로봇이고 그 뭐 구본산 회장이 5년 전부터 기획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기업의 가치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산업이나 무인화 전투 체계들이 고부가 가치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격의 K방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